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통장에 얼마가 남아 있나요? 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 정확히 물어보겠습니다. 그 돈을 정말로 쓸 생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쓰려고 모아둔 거라고. 아프면 써야지, 급할 때 있어야지,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중은 정확히 언제입니까? 그 급한 순간은 과연 올까요? 2023년 봄, 서울 노원구에 사는 74세 이정호님은 평생 모아둔 예금 통장을 들여다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돈은 대체 누구를 위한 돈일까? 주변에서는 이제라도 쓰며 살라고 권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쓰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말이 더 정확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70대 이상 가구의 소비 지출은 분명 줄어듭니다. 하지만 의료비나 식비 같은 필수 지출은 오히려 유지되거나 늘어납니다. 다시 말해 안 쓰는 돈과 반드시 쓰는 돈이 명확히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70대가 끝내 지갑을 열지 않는 그 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이 지금 쥐고 있는 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어서 이야기 나누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70대가 절대 쓰지 않는 돈은 체력으로 살 수 없는 소비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서울 노원구에 사는 74세 이정호님은 은퇴 후에도 생활에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성실하게 일했고 노후 자금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준비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매달 연금이 들어왔고 예금도 제법 쌓여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여행도 다니고 좋은 음식도 드시라며 권했습니다. 그의 큰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제 좀 누리고 사세요. 유럽 여행 한번 다녀오시죠. 친구들도 다 다녀왔다면서요. 하지만 이정호님은 몇 번의 고민 끝에 그런 소비를 스스로 멀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한 번은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비싼 걸 먹는다고 몸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멀리 간다고 즐거운 기억만 남는 것도 아니더라. 이 말에는 아쉬움보다 오히려 담담함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젊을 때라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많은 일들이 70대에 접어들면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그는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정호님은 2년 전 친구 따라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비용은 1인당 80만 원 정도였습니다. 숙소도 괜찮았고 식사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는 무릎이 너무 아파서 제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걷는 일정이 많았고 계단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사진은 많이 찍었지만 정작 그 순간순간이 즐거웠던 기억은 희미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일주일 동안 몸을 추스르느라 병원을 3번이나 다녔습니다. 물리치료를 받고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돈을 쓴다고 해서 젊은 시절의 체력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70대 이후에는 소비의 기준이 만족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래 걷는 여행은 피로가 먼저 오고 화려한 외식은 소화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70대는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이 돈을 써서 내가 정말 편안해질까? 이정호님 역시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는 젊을 때 미뤄두었던 해외여행 계획을 다시 꺼내보았지만 결국 접었습니다. 유럽 여행 패키지 상품을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가격도 확인했습니다. 400만 원 정도면 괜찮은 일정으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돈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정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하루에 두세 개 도시를 이동하고 박물관과 성당을 여러 곳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움직이는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는 상상해 봤습니다. 비행기에서 12시간을 앉아 있는 것, 매일 다른 호텔에서 자는 것,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 걸어야 하는 것. 그는 결국 마우스를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걷고 단골 식당에서 익숙한 식사를 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정호님은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근처 공원을 30분 정도 산책합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점심은 집에서 간단히 해먹거나 골목 끝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도서관에 갑니다. 이런 일상에는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인생인데 한 번쯤은 써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70대는 이미 경험을 통해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무리해서 쓴 돈은 추억보다 피로를 남기고 후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정호님은 자신에게 맞는 범위 안에서만 소비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친구가 온천 여행을 가자고 하면 1박 2일 정도만 동행합니다. 맛집 투어를 하자고 하면 집에서 가까운 곳만 갑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자는 제안에는 체력이 많이 들지 않는 것만 고려합니다. 결국 이 선택은 포기가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무엇을 더 가지기보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편안해지는 시기라는 걸 받아들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체력으로 살 수 없는 소비를 멀리하는 선택은 70대가 돈을 바라보는 가장 현실적인 기준이 되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으로 이어질 다른 돈의 정체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70대가 절대 쓰지 않는 돈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입니다. 젊을 때는 체면이라는 말이 꽤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옷차림이나 차, 집안 살림까지도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돈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70대에 접어들면 그 기준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76세 박영숙님은 예전에는 모임에 나갈 때마다 새 옷을 준비하곤 했다고 합니다. 남들보다 뒤처져 보이지 않으려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 집사님들과의 모임이나 동창회에 갈 때면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50대 때는 백화점에서 한 벌에 30만 원 넘는 옷을 사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명품 가방은 아니어도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는 브랜드 제품을 들고 다녔습니다. 머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실에서 정갈하게 손질했습니다. 한 번 가면 10만 원은 기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같은 옷을 자주 입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하지 않고 익숙한 옷이 훨씬 마음이 편해졌기 때문입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입지 않는 옷이 태반이었습니다. 가격표가 붙은 채로 걸려있는 옷도 있었습니다. 그는 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내 옷을 기억하겠어. 내가 편한 게 제일이더라. 그 말에는 체념이 아니라 해방감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박영숙님에게도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 대학 동창회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새로 산 재킷을 입고 갔습니다. 20만 원을 주고 산 옷이었습니다. 모임 장소에 도착하니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시작되자 아무도 그의 옷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건강은 어떤지, 자식들은 잘 지내는지, 요즘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그는 웃음이 났다고 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신경 썼나 싶었습니다. 통계청의 고령층 소비 분석을 보면 70대 이후에는
의류나 장식품 같은 외형 중심 소비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대신 난방비, 식비, 병원비처럼 삶의 유지와 직접 연결된 지출만 남습니다. 남의 평가를 위해 쓰는 돈이 의미를 잃기 때문입니다. 박영숙님은 한때 경조사나 모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 무리해서 돈을 쓰던 시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 딸 결혼식에 10만 원, 조카 돌잔치에 20만 원, 교회 어르신 장례식에 5만 원. 한 달에 경조사비로만 50만 원 가까이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낀 뒤부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자리에 가느라 쓰는 돈과 에너지가 자신에게는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결혼식장에서 2시간 서 있는 것도 힘들고 장례식장에서 밤을 새우는 것은 더더욱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박영숙님은 기준을 정했습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의 경조사만 직접 참석하고 나머지는 축의금이나 부의금만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관계가 명확해졌습니다. 물론 이런 선택을 두고 외로워지지 않겠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영숙님은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과만 만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지내니 관계가 단순해졌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는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외출합니다. 정말 보고 싶은 친구 셋과만 만납니다. 만날 때도 비싼 식당이 아니라 동네 칼국수 집이나 분식집에 갑니다. 한 사람당 10,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대화는 더 편해졌습니다. 서로 과시할 것도 없고 평가받을 것도 없으니까요. 결국 두 번째로 말씀드린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를 끊는다는 것은 체면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기준에 두는 선택입니다. 70대가 돈을 쓰지 않는 이유는 점점 줄어드는 욕심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은 다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세 번째로 70대가 절대 쓰지 않는 돈은 자녀의 기대를 대신 살아주는 지출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70대에 이르면 그 생각도 조금씩 바뀝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73세 김성자님은 한동안 자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손주 학원비, 명절 비용, 가족 모임 경비까지 늘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아도 부모니까 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결혼 후 아파트 전세금에 보태달라고 했습니다. 김성자님은 3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둘째 딸은 둘째 아이를 낳고 육아 도우미 비용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6개월을 보냈습니다. 손주 돌잔치에는 500만 원을 줬습니다. 명절마다 자녀들 가족이 오면 음식 장만에만 100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있었고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버겁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생활비를 줄여가며 자녀에게 보내는 돈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성자님은 병원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버티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하는 나이구나. 그날은 정형외과에서 무릎 주사를 맞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의사는 정기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드는 치료였습니다. 하지만 김성자님은 그동안 그 돈을 아껴왔습니다. 자녀들에게 보낼 돈을 마련하느라 자신의 치료를 미뤘던 것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서 통장을 확인해 보니 예금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7천만 원이었던 예금이 이제 3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준 돈만 계산해도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녀의 모든 요청에
바로 답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딸이 손주 영어 학원비를 도와달라고 전화했을 때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번에 병원비가 좀 들어서 어려울 것 같구나. 보건복지부의 노인 실태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70대 이후에는 자녀 지원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경제적 여유와 상관없이 심리적 소진이 먼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김성자님은 처음에는 죄책감이 컸다고 합니다. 부모로서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딸이 실망한 목소리로 알겠어요 라고 말했을 때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자신의 생활 리듬을 지키고 건강을 우선하는 것이 결국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건강해야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요즘 김성자님은 매달 물리치료를 빠짐없이 받습니다. 무릎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에는 섭섭해했지만 지금은 엄마가 건강해진 모습에 오히려 안심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라면 끝까지 희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70대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다 써버린 뒤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린 자녀의 기대를 대신 살아주는 돈을 쓰지 않겠다는 선택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선택이 쌓이면서 70대의 삶은 조금 더 조용하고 단단해집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 선택의 끝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네 번째로 70대가 절대 쓰지 않는 돈은 언젠가를 위해 미뤄두었던 소비입니다. 젊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쓰자. 몸이 좀 편해지면 즐기자. 하지만 70대에 이르면 그 말이 얼마나 막연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8세 오정수님은 젊은 시절부터 여행 적금을 따로 모아두었다고 합니다. 30대 후반부터 시작했으니 40년 가까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10만 원씩 넣었고 나중에는 20만 원씩 넣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어느새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바쁠 때는 시간이 없어서 미뤘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몸이 따라주지 않아 또 미뤘습니다. 40대에는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50대에는 노부모 병수발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60대에는 은퇴 후 경제적 불안 때문에 아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미루다 보니 어느새 70이 넘었습니다. 오정수님은 통장을 정리하다가 조용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돈은 쓸 날을 기다리다 늙어버렸네. 그 말에는 후회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담담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에게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65세 생일 때 자녀들이 가족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유럽 배낭여행을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비용은 자녀들이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오정수님은 여행 적금 통장을 보며 이제 쓸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행 계획을 세우던 중에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석 달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여행은 자연스럽게 취소되었습니다. 여행 적금은 병원비로 일부 쓰였습니다. 남편이 회복된 후에도 여행 계획은 다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오정수님 본인의 무릎이 안 좋아졌습니다. 오래 걷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자녀들은 국내 여행이라도 가자고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집이 제일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청 고령자 생활 조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0대 이상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소비는 하지 않은 소비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소비를 다시 시작하려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이미 몸과 마음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정수님은 결국 그 돈을 큰 소비에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달 병원 다니는 비용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안마의자를 샀습니다. 침대 매트리스를 좋은 것으로 바꿨습니다. 거실 소파도 편한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새로운 자극보다 익숙한 일상이 더 소중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베란다에서 햇살을 쬐입니다. 오후에는 안마의자에 앉아 30분 정도 쉽니다. 저녁에는 편한 소파에 앉아 TV를 봅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그에게는 어떤 여행보다 소중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이라도 쓰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70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억지로 꺼내 쓴 돈은 기대만큼의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를 위해 남겨둔 돈은 그대로 남겨두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린 언젠가를 위한 소비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이 선택은 마지막 이야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70대가 절대 쓰지 않는 돈은 불안만 달래기 위한 소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걱정은 줄어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양만 바뀝니다. 젊을 때는 미래가 걱정이었다면 70대에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가 마음에 남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75세 최문식님은 한때 건강식품과 각종 보험 광고에 쉽게 마음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이걸 사두면 조금 더 안전해질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TV를 보다 보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말들이 계속 귀에 들어왔습니다. 홈쇼핑에서 파는 홍삼 제품을 샀습니다. 한 세트에 50만 원이었습니다. 면역력에 좋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오메가3를 샀습니다. 혈관 건강에 필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프로폴리스를 샀습니다. 항산화에 탁월하다고 했습니다. 냉장고와 찬장에는 먹지 않은 건강식품이 쌓여갔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있었습니다. 계산해보니 1년 동안 건강식품에만 300만 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몸이 좋아졌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보험도 문제였습니다. 친구가 암보험에 가입했다는 말을 듣고 불안해졌습니다. 보험 설계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것저것 보장이 필요하다는 말에 3개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월 보험료가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최문식님은 통장을 정리하다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 돈을 쓰면 내가 정말 편안해질까? 그 질문 이후 그는 불안 때문에 쓰는 돈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건강식품을 끊었습니다. 대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만 정확히 복용하기로 했습니다. 의사는 건강식품보다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보험도 정리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보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해지했습니다. 월 보험료가 1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70대 이후에는 의료비 지출은 증가하지만 민간보험이나 건강보조상품에 대한 신규 지출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실제 치료와 관리에는 돈을 쓰되 막연한 불안을 달래기 위한 소비는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최문식님은 지금도 필요한 병원 진료와 약값은 아끼지 않습니다. 정형외과 진료비로 한 달에 15만 원, 내과 진료비로 10만 원, 약값으로 20만 원 정도 씁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약속이나 과장된 광고에는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불안을 잠시 눌러주는 소비보다
오늘 하루를 편안히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 혈압을 재고 약을 먹습니다. 점심 후에는 30분 정도 낮잠을 잡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집 근처를 산책합니다. 이런 규칙적인 일상이 어떤 건강식품보다 그를 안정되게 만듭니다. 이런 선택을 두고 혹시 준비를 안 하는 건 아니냐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70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불안은 돈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돈을 쓰면 더 커질 때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린 불안을 달래기 위한 돈을 쓰지 않겠다는 선택은 체념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무엇이 나를 지켜주고 무엇이 나를 흔드는지 분명히 아는 시기에 가능한 선택입니다. 이제 이 5가지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이제까지 5가지 이야기를 차분히 살펴봤습니다. 체력으로 살 수 없는 소비,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 자녀의 기대를 대신 살아주는 지출, 언젠가를 위해 미뤄둔 소비, 그리고 불안만 달래기 위한 돈까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삶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70대가 되면 돈은 더 이상 꿈을 키우는 도구가 아니라 오늘을 지키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더 가질지보다 무엇을 덜어낼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쓰지 않는 돈이 생겨나고 그 돈은 욕심이 아니라 경험이 걸러낸 결과가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이정호님, 박영숙님, 김성자님, 오정수님, 최문식님 모두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더 많이 쓰는 방향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삶은 조용해졌고 마음은 단순해졌습니다. 이정호님은 이제 해외여행 대신 동네 공원을 산책합니다. 비싼 레스토랑 대신 단골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습니다. 박영숙님은 새 옷 대신 익숙한 옷을 입습니다. 화려한 모임 대신 편한 친구 셋과만 만납니다. 김성자님은 자녀에게 무리하게 돈을 주는 대신 자신의 건강을 챙깁니다. 오정수님은 미뤄둔 여행 대신 집안을 편하게 꾸밉니다. 최문식님은 건강식품 대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합니다. 이들의 선택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확한 선택입니다. 무엇이 자신을 진짜 편안하게 만드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알문 나이가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이야기가 꼭 70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50대, 60대라면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이 돈은 정말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돈일까? 아니면 남은 불안과 기대를 대신 처리해주는 돈일까 하고 말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결국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70대가 절대 쓰지 않는 돈의 정체는 포기한 돈이 아니라 이미 필요 없어진 돈입니다. 그 사실을 조금 일찍 알아차릴수록 인생은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0대가 돈을 쓰지 않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너무 아끼는 것 아니냐고, 삶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포기한 게 아니라 찾아낸 것입니다. 진짜 편안함이 무엇인지를요. 젊을 때는 돈으로 많은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행복도 안정도 사랑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알게 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이 분명히 나뉜다는 것을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요. 건강한 몸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편안한 마음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진심 어린 관계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의 평온함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70대는 이것을 알기에 돈 쓰는 것을 멈춥니다. 멈추는 게 아니라
멈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돈을 붙잡고 계신가요? 그 돈은 정말 당신을 지켜주는 돈인가요? 아니면 당신을 흔드는 돈인가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돈은 도구가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여러분의 생각도 한 번쯤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이 돈을 쓰면 나는 정말 편안해질까? 그 질문이 쌓이면 답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70대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차분한 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